봄비가 흩뿌리는 그 아침, 경남 창원시 마산하포구청 1층 민원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리쬐는 공간에서 제 무릎 위에 놓인 폐업 신고서는 비에 젖은 우산 물방울 때문에 축축하게 번져가고 있었죠. 구청 특유의 그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소독약과 오래된 서류, 그리고 사람들의 한숨이 섞인 듯한 그런 냄새 말이에요. 제 옆자리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지팡이를 무릎에 기대고 앉아 계셨고, 건너편엔 젊은 아버지가 신생아 출생신고서를 들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7번 고객님, 4번 창구로 오세요. 전자음이 울려 퍼질 때마다 제 가슴은 더 무거워졌어요. 제 차례는 아직 한참 남았고 손에 든 번호표엔 63번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상호명, 행복반찬. 제가 중얼거린 그 이름이 민원실 천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1989년 21살 때 시장 골목 모퉁이에 처음 가게 문을 열었을 땐 정말 그 이름처럼 제 삶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남편과 둘이서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물 우리고 나물 무치고 김치 담그면서 우리도 이제 사장님이야 하고 웃었던 그때가 떠올랐죠. 하지만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이 종이 한 장이 33년 동안 쌓아온 모든 걸 없었던 일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폐업 신고서 맨 아래쪽 사유란에 적힌 제 글씨체가 떨려 보였어요.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강제 철거. 그 글자들이 눈을 찔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플라스틱 의자의 차가운 감촉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죠. 마치 그 자리가 제 인생의 무덤이라도 되는 것처럼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등 뒤로는 민원실에 계속 울리는 발자국 소리, 서류 넘기는 소리, 그리고 간간히 들려오는 한숨 소리들이 제겐 마치 장송곡처럼 들렸어요. 58번 고객님, 59번 고객님. 번호가 하나씩 불릴 때마다, 제 차례가 다가올 때마다 가슴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남편은 요양병원에 누워있고 아들은 공장에서 잘린 이후 자기 방에 틀어박혀 방문도 안 열고, 딸은 5년 전 집을 나가서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저는 자꾸만 이 모든 인생의 숫자들을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어요. 반찬 가게 월세 35만 원, 전기세 12만 원, 남편 요양병원 비월 80만 원, 아들 용돈이라고 주는 20만 원. 나가는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하루에 3만 원도 안 되는 날이 태반이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지? 소리 없는 질문이 가슴속에서 맴돌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가게를 지키고 손님 한 명이라도 더 오라고 가게 앞을 쓸고 닫고, 김치가 시면 새로 담그고 반찬이 남으면 혼자 다 먹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머리는 이미 반쯤 휘어졌고 손등엔 반찬 만들고 설거지하느라 생긴 거친 주름들이 세월의 흔적처럼 새겨져 있었어요. 이제 와서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나? 편의점, 식당, 청소, 제 나이에 받아줄 곳이 있을까요? 절망은 생각보다 조용히 그리고 깊게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번져가는 물결처럼 천천히 제 마음 전체를 덮어가고 있었어요. 61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이제 제 차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손에 든 폐업 신고서가 더 무겁게 느껴졌죠. 이 서류를 내고 나면 정말 모든 게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앞에 있던 번호표 뽑는 기계 쪽에서 누군가 쿵 소리를 내며 넘어졌습니다. 빗물에 젖은 구두가 미끄러진 모양이었어요. 이모, 이모, 저 모르겠어요? 깜짝 놀라 얼굴을 들었죠.
눈앞에 서 있는 건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바지 밑단이 빗물에 젖어 있었고 구두에도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머리에선 빗방울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죠.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모, 나 또리예요. 마산시장 통닭집 옆 골목에 살던 또리.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이모 반찬 얻어먹던 그 또리요. 순간 25년 전 기억 속 한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습니다. 삼겹살 대신 묵은지찌개를 세 그릇씩 퍼먹던 허리띠 없는 교복 바지에 멍투성이 무릎을 하고 왔던 그 아이. 작고 여인 얼굴, 바들바들 떨면서도 이모, 저 내일도 와도 돼요? 묻던 그 간절한 눈빛. 그 애가 지금 이 남자라고요? 저는 입을 벌린 채 그를 바라봤어요. 그 애 맞나? 정말 그 애가 맞나? 키도 훌쩍 크고 얼굴도 다부져졌지만 그 눈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똑같이 간절하고 똑같이 착한 눈이었습니다. 또리, 진짜 또리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 사실 어제부터 계속 찾았어요. 구청에 폐업 신고 하러 가셨다길래. 설마 했는데 정말 이모였네요. 그의 어깨가 위아래로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민원실의 다른 사람들도 저희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서 제 무릎 위로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명함이 제 축축한 폐업 신고서 위에 떨어지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서울에서 식품회사 운영하고 있어요. 이모. 제가 이모 인생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하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울었습니다. 바닥엔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물자국이 동그랗게 생겨났고 저는 그저 얼어붙은 채로 손에 든 그 명함을 바라봤어요. 명함 위쪽에는 깔끔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누룽지 컴퍼니 대표이사 이하운.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어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구청 폐업 신고서 위에 놓인 그 명함 한 장이 마치 제 인생을 다시 쓰겠다고 말하는 듯 했거든요. 이모, 그때 그 누룽지 없었으면 저 아마 굶어 죽었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민원실 전체가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형광등 소리만 웅웅거리고 저는 그 명함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33년 동안 반찬을 팔며 내놓았던 수천 그릇 중 하나, 그 작은 누룽지 한 덩이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었고, 이젠 그가 제 인생을 바꾸러 온 거였습니다. 구청에서 나온 지 사흘 후, 저는 서울역 2번 출구에서 내려 지하철을 갈아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하온이가 적어준 주소가 적힌 메모지 하나와 마산에서 가져온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어요. 지하철 안에서 서울 사람들을 바라보니 모두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만 혼자 멍하니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송파구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하늘을 찌를 듯 높은 유리 건물이었어요. 목을 젖혀 올려다봐야 꼭대기가 보일 정도로 높았죠. 건물 앞 광장엔 분수대가 있었고 정장 입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고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자동문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어요. 유리문에 비친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거든요. 낡은 점퍼에 운동화, 그리고 손에 든 비닐 가방. 이런 제가 저 화려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도 되는 걸까요? 주식회사 누룽지 컴퍼니.
건물 로비에 황금색으로 빛나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름 하나가 그 아이가 살아온 지난 25년의 시간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로비 한쪽 벽면엔 커다란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누룽지로 만든 여러 제품들과 시상식 사진들이 빼곡히 전시되어 있었죠. 어서 오세요. 하온 대표님께서 이오키 여사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20대 여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안내해 주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이 모든 걸 만들어낸 걸까요? 응접실 문이 열리자 하온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양복 차림의 그가 저에게 깊숙이 인사를 했어요. 이모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응접실엔 가죽 소파와 유리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회사 연역과 수상 내역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멋진 조경이 내려다 보였어요. 25년 전 시장 골목에서 맨발로 뛰어다니던 그 아이가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오는 기억 속 그 눈동자 그대로였어요. 조금 더 깊고 단단해진 것 말고는 어릴 적 시장 구석에서 저를 바라보던 그 눈이었죠. 간절하면서도 따뜻한 눈빛 말이에요. 이모, 기억나세요? 이모가 주던 누룽지, 깍두기 국물, 계란 하나씩 넣어주던 김치찌개. 그거 못 먹었으면 전 중학생 되기도 전에 굶어 죽었을 거예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는 사람의 체온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음식의 맛이 아니라 그 음식을 건네던 손의 온기를 말이죠. 그날도 기억나세요? 시장 골목에 있는 가게 문 앞에 제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죠. 이모, 이거 남은 거면 저 좀 주시면 안 돼요? 하고 그 말을 듣자마자 제 머릿속에 생생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1997년 늦가을 마산 어시장 골목. 저는 반찬가게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어요. 저녁 8시가 넘어서 손님도 없고 남은 반찬들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골목 끝 어둠 속에서 조그만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슬리퍼 끄는 소리였는데 걸음걸이가 불규칙했어요.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것 같았죠. 가로등 불빛 아래로 나타난 건 초등학교 6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는 맨발에 낡은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 소매가 다 뜯어진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무릎엔 시커먼 멍이 들어 있었고 얼굴은 말라서 눈이 유난히 커 보였어요. 밥 안 먹었니? 제가 물으니까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아주 작았습니다. 네. 엄마가 오늘 또 안 들어오셔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는 남은 찬밥을 솥에 넣고 센 불에 올렸습니다. 밥알이 타면서 누룽지가 만들어지는 고소한 냄새가 가게 안에 퍼졌죠. 이거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먹어. 누룽지를 그릇에 담고 김치찌개 국물을 한 국자 부어서 건넸어요. 그 애는 두 손으로 꼭 쥐고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이거 너무 뜨거워요. 그런데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죠. 그 웃음이 너무 예뻐서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그날 이후 그 애는 매일 저녁마다 제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주저주저하면서 가게 문 앞에서 기웃거리다가 나중엔 아예 가게 앞 계단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곤 했어요. 저는 늘 찬밥을 살짝 눌려서 누룽지를 만들어줬습니다. 고기를 살 돈은 없었지만 누룽지에 김치찌개 국물 한 국자만 부어도 그 애는 천국처럼 맛있게 먹었거든요. 엄마는 어디 갔니? 어느 날 물었더니 그 애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몰라요. 돈 빌리러 갔다가 안 들어와요. 아빠는 술 먹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 어린 나이에 혼자 있다니. 그래서 더 정성껏 챙겨줬죠. 너 이름이 뭐니? 저요? 저는 그냥 똘이라고 해요. 본명 안 쓰고 이제 진짜 본명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아빠가 술 먹고 화낼 때 욕만 해서.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내가 새 별명 지어줄까? 하늘 아래 최고의 운이 모두 너에게 오라는 뜻으로. 하온이. 어때? 그 애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활짝 웃었습니다. 와, 저한테 진짜 이름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 애를 하온이라고 불렀어요. 그 애도 저를 이모라고 부르면서 매일 찾아왔죠. 현재 응접실 엄마는 사라졌고 아버지는 술 먹고 행방불명이었어요. 근데 이모는 매일 웃으면서 저를 기다려 주셨어요. 저한테 키도 더 크고 배 좀 나와야 중학생이지 하면서. 하오는 그 말을 하다 말고 잠시 손등으로 눈을 훔쳤습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25년 전 기억에 울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이모, 그때 받았던 것 중에 음식보다 더 컸던 건 제 이름을 불러준 거였어요. 정말 이름을 불러준 첫 어른이었어요. 불러주는 이름이 중요하다더니 덕분에 정말 이름처럼 운이 튀었어요. 그 아이의 본명은 하온이 아니었습니다. 호적상 이름도 따로 있었지만 아버지는 술 먹고 손찌검할 때마다 욕을 퍼붓고 주변 어른들은 저 도둑놈 새끼짐 나간 년의 자식이라고 부르곤 했대요. 근데 이모는 제 이름을 제대로 물어본 첫 어른이었어요. 너 이름이 뭐니? 하고 그렇게 제가 지어준 하온이라는 이름. 그건 고아원에서 개명 신청할 때까지 그 아이가 간직했던 유일한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누룽지 하나에 사람 하나 살 수 있다는 거 이모가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만든 게 이 회사예요. 하오는 그렇게 말하며 회사 개발팀이 만든 제품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예쁜 포장지에 쌓인 누룽지 간편식이었어요. 이모 누룽지 3분 조리 전통 간식. 그 포장지에는 이모가 지켜준 한 끼, 이제 제가 지켜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예쁜 글씨체로 적혀 있었죠. 저는 눈물이 날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나는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반찬 가게 폐업한 늙은이야. 넌 이렇게 잘 됐는데 내가 뭐라고. 그때 하온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모, 가진 거 없다는 말. 저에겐 틀렸어요. 그때 이모가 없었다면 이 회사도 없었을 거고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이모는 제 인생의 시작점이에요. 응접실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들이 빼곡히 서 있었어요. 저는 그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은 시간이 흘러도 그대로구나.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알게 됐습니다. 제가 수천 명에게 반찬을 팔았지만 정말 누군가를 살렸던 건 그중 단 한 명, 그 똘이 하나였다는 걸요.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제 인생을 다시 일으키려 한다는 사실이 가슴 한켠을 서서히 따뜻하게 데워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25년 전 솥에서 누룽지가 고소하게 타오르던 그때처럼 말이에요. 이모, 제가 딱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이번엔 그때의 저처럼 자신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하온이 제 앞에 조심스럽게 내민 파일은 두툼했어요. 표지엔 누룽지 반찬 간편식 브랜드 공동사업 제안서라는 제목이 반듯한 글씨체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파일을 받아든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런 정식 문서를 받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첫 페이지를 넘기니 제가 과거 반찬 가게에서 만들어 팔던 인기 반찬들이 하나하나 정리되어 있었어요. 고등어 조림, 깻잎 장아찌,
우엉볶음, 멸치볶음, 그리고 누룽지 덮밥용 반찬들까지 모두 정량화된 레시피와 전문가가 찍은 듯한 사진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모가 반찬 가게에서 직접 만든 것들을 그대로 상품화하고 싶어요. 이모의 이름, 이모의 손맛, 이모의 기억으로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33년 동안 좁은 시장 골목에서만 장사했던 제가 이런 큰 사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파일을 천천히 덮고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응접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 시내가 너무 크고 복잡해 보였어요. 하은아, 그건 좋은데 나는 나이도 많고 솔직히 요즘 세상 물정도 모르고 이게 내 힘으로 가능할까 싶다. 그 말에 하온은 잠시 정색하며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모, 저한테 그 말을 했던 기억 안 나세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걸 몰라서 불행한 거라고. 이모는요, 그 손 하나로 저를 살렸어요.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머릿속에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들이 밀려왔어요. 내가 이 나이에 뭘 또 한다고? 컴퓨터도 제대로 못 다루는데 젊은 사람들 세상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마산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지 겨우 열흘, 구청에서 폐업 신고할 때의 그 수치심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민원실 의자에 앉아서 행복 반찬이라는 간판을 내려야 했던 그 절망감 말이에요. 더 무서운 건 자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들이 눈도 안 마주치고 내뱉은 말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 뭐든. 민폐야. 나이 들어서 괜한 욕심 부리지 말고. 딸은 더 차가웠죠. 전화 통화에서 들린 그 시큰둥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뭘 한다고? 지금 시대에 누룽지로 뭐래? 창피하게. 그냥 조용히 살아요. 그 말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평생 키운 자식들이 저를 그렇게 본다는 게 제가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것조차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너무 아팠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전등도 켜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에어컨 소리만 왱왱거리는 조용한 방에서 몇 시간이고 고민했습니다. 내가 괜히 들쑤셔 놓은 거 아닐까? M1 기대만 준 거면 어쩌지? 내가 하온이한테 실망만 안겨주면 어떡하지?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깜깜했어요. 반찬 가게를 33년 해왔지만 그건 단순히 생계를 위한 일이었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면 기뻤지만 제 반찬이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사흘 뒤 저는 하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여보세요, 하온아. 네, 이모.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고맙지만 나는 괜찮다. 그냥 너가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됐다. 전화기 너머로 하온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가 그 아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기회는 제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선택은 이모 몫이에요. 이모가 이모를 믿어주셔야 제가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어요. 그 말은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마음이 무거웠고 괜한 욕심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 마산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자꾸만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래도 한번 해볼걸 하는 마음과 역시 내 주제를 알아야지 하는 마음이 번갈아 올라왔죠. 마산에 도착해서 집으로 가는 길 좁은 골목에서 아들과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모퉁이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엄마가 서울 가서 무슨 사업을 한다더니 사기나 안 당했으면 다행이지. 아들의 비웃는 목소리였어요. 그러게 말이야. 창피해서 진짜. 엄마는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 나이도 많고 못 배웠으면서. 그냥 조용히 살지. 딸의 차가운 말이 이어졌습니다. 요즘 나이 든 사람들이 다 그래. 젊은 사람들 하는 거 보고 자기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현실 파악 좀 하고 살았으면. 저는 그 말을 골목 뒤에서 다 들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벽에 등을 기댄 채로요. 제가 평생 키운 자식들이 제가 다시 일어서겠다고 하는 걸 착각이라고 했습니다. 창피하다고 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눈물이 나오려고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간 뒤에야 저는 조용히 골목을 나섰어요.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처음으로 똑바로 들여다봤습니다. 처진 눈, 거친 주름, 칙칙해진 피부. 하지만 거울 속 제 눈빛은 아직 살아 있었어요. 그래, 너인 날 무시해도 이모라 불러준 그 아이 하나만큼은 내 가치를 알아줬잖아. 거울에 대고 중얼거렸어요. 이오키, 넌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33년 동안 반찬 만들어서 사람들 배불리 먹인 게 쉬운 일이야? 한 아이 굶어 죽는 걸 막은 게 작은 일이야?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자존감이 조금씩 고개를 드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가방을 쌌어요. 아들, 딸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에 작은 메모 하나를 식탁 위에 놓았어요. 엄마도 한 번쯤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 서울행 첫 기차에 올라타면서 창밖으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제 새로운 인생도 함께 시작되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차가 달리는 소리를 들으며 중얼거렸어요. 자식들 먼저라는 생각에 나는 내 인생을 너무 많이 미뤄왔구나. 그런데 내 가치를 알아봐주는 건 오히려 내가 키웠던 그 낯선 아이였어. 손에 든 하운의 명함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설령 실패하더라도 한 번쯤은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보고 싶었습니다. 2달 후 저는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 있는 거대한 호텔 컨벤션홀에 서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샹들리에가 수백 개의 별처럼 반짝이고 붉은 카펫이 깔린 홀 안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300명은 좋게 넘어 보이는 사람들이 둥근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무대 위엔 2022 누룽지 컴퍼니 10주년 기념 식품 개발 쇼케이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앞줄 VIP석에 앉아서 긴장한 채로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새로 맞춘 검은색 정장이 어색했고 구두도 발에 안 맞아서 계속 발가락이 아팠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꼭 소개하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무대 위에서 하운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서 있는 그의 모습이 당당해 보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가 조명 아래서 저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어요. 객석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00명의 시선이 모두 무대로 향했고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배가 고파서 맨발로 돌아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운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잔잔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였어요. 그때 매일 저에게 누룽지를 만들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도 이 회사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객석이 웅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고개를 돌려 뭔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뒤이어 대형 스크린의 사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마산시장 앞 반찬 가게에서 파란 앞치마를 입고 웃고 있는 30여 년 전 제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까맣고 얼굴엔 주름도 별로 없던 그때의 저. 반찬을 담고 있는 제 손을 클로즈업한 사진도 있었고 가게 앞에서 누룽지를 만들고 있는 뒷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오키 여사님입니다. 제 이름이 홀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300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모의 누룽지 덕분에 살아남았고 그 맛을 평생 잊지 못해 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하온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마이크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여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이크를 들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그 누룽지가 없었으면. 하온이 한 번 더 멈췄습니다. 객석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전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 순간 그 넓은 홀 안에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에어컨 소리도 사람들의 속삭임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그리고 누군가 한 명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시작된 박수가 점점 커지더니 홀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천장까지 울릴 정도의 뜨거운 박수 소리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온은 무대에서 내려와 제가 앉은 VIP석으로 걸어왔어요. 그리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모, 이제는 제가 밥해드릴 차례예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겠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거든요. 하지만 하온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 이런데 익숙하지 않은데. 괜찮아요, 이모. 저랑 같이 가요. 하온이 제 손을 잡고 천천히 일으켜 세웠어요. 무대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높은지 몰랐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박수 소리가 더 커졌어요. 무대 위에 오른 순간 스포트라이트가 저를 비췄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객석의 300명이 모두 서서 저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살면서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이분이 이모 누룽지의 진짜 주인입니다. 하온이 제게 마이크를 넘겨주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이런 데서 말하는 건 못해. 그 말을 들은 하온은 웃으며 제 어깨를 살짝 두드렸어요. 그럼 제가 이모 대신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하온은 양복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모, 그 누룽지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배고픔을 달래준 게 아니라 사람을 살려준 한 끼였어요. 이모가 건네주신 건 밥이 아니라 희망이었고 누룽지가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객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중년 여성 몇 명이 손수건으로 눈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전국의 모든 아이들에게 이모의 누룽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배고픈 아이가 없는 세상, 사랑받는 아이들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 순간 객석에서 브라보 하고 외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이오키 여사님, 기분이 어떠세요? 25년 만에 재회한 소감은?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제 얼굴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지만 하온이 제 옆에서 차근차근 도와줬어요. 다음 날부터 언론에서 이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다뤘습니다.
한 장의 누룽지가 만든 기적, 조선일보 일면. 반찬가게 이모, 대기업의 탄생 배경, 중앙일보 경제면. 사라진 가치의 복권, 시골 반찬의 반란, 한겨레 사회면. 제가 마산에서 팔던 누룽지 반찬이 전국의 편의점과 대형마트로 뻗어나갔어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어디를 가든 이모 누룽지 코너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홈쇼핑 방송에도 출연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33년간 반찬을 만든 이오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누룽지 덮밥을 보여드릴게요. 홈쇼핑 스튜디오의 밝은 조명 아래서 저는 예전처럼 파란 앞치마를 두르고 말했습니다. 카메라가 제 손을 클로즈업하면서 누룽지 만드는 과정을 담았어요. 이렇게 밥을 살짝 눌러주시면 고소한 누룽지가 됩니다. 여기에 특제 비법의 김치찌개 국물 한 국자만 부어도 진행자가 한 숟가락 떠먹고는 우와 하고 감탄했어요. 이거 정말 어머니 손맛이네요. 방송이 나간 후 주문이 폭주했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3만 개씩 팔렸대요. 어느 날 시장에서 함께 장사하던 옛 동료 김순자 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야, 오키야. 너 지금 완전히 연예인이야. 우리 딸이 내 누룽지 먹자고 줄 서더라. 엄마도 이모 누룽지 사줘라 하면서.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조용히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만든 밥이 누군가한테는 살아갈 이유였구나. 며칠 뒤 서울에서 또 다른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KBS 다큐멘터리 팀이었어요. 여사님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모의 밥상이라는 제목으로요. 처음에는 거절하려다가 하온이 다정하게 말했죠. 이모, 한 번은 세상이 이모한테 박수 쳐주는 소리를 제대로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모 같은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날 무대 위에서 들었던 박수는 제 인생에서 처음 받아본 진짜 박수였습니다. 누군가의 이모였던 저, 누군가의 엄마였던 저가 아니라 처음으로 나 자신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세상이 저에게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누룽지 컴퍼니 1호 협력점 이모반찬 서울 1호점이 홍대 앞 상수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붉은색 어닝이 달린 아담한 점포였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반찬 가게 같았지만 개점 첫날부터 줄이 20m를 넘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나와서 준비를 했는데 오전 10시 개점 시간이 되자 벌써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20대 젊은 엄마들부터 70대 할머니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이모 반찬집이네요. 아이가 누룽지 너무 좋아해서 왔어요. TV에서 본 그 이모님 계신가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가게 안을 기웃거렸어요. 저는 여전히 파란 앞치마를 입고 주방 한편에서 김치볶음을 적고 있었습니다. 33년 전 마산시장에서 장국을 끓이던 바로 그 자세로요. 첫 손님은 30대 직장 여성이었어요. 이모 누룽지 덮밥 하나 포장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이모님이 직접 만드신 건가요? 그럼요. 이 손으로 직접 만들었어요. 제가 대답하자 그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와, 진짜네요. 사진 한번 찍어도 될까요? 우리 엄마한테 자랑하려고요. 그렇게 첫날이 시작됐어요. 하루 종일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젊은 엄마들은 우리의 간식은 이모 누룽지라며 여러 개씩 사갔고 직장인들은 이거 진짜 엄마 반찬 같아요라며 점심 도시락 대용으로 가져갔어요. 일주일 후엔 예약 주문까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매출이 3천만 원을 넘었어요. 33년 동안 반찬 가게를 해오면서
이런 매출은 처음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1억을 넘었고 서울 경기 지역 6호점까지 오픈이 확정됐어요. 홈쇼핑 방송은 3회 연속 완판이었고 대형마트 입점까지 성사됐습니다. 인터뷰 요청은 4개 방송사에서 들어왔고 심지어 유튜브에서는 이모 누룽지 다큐멘터리가 120만 뷰를 넘겼습니다. 댓글들을 읽어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우리 할머니가 해주시던 밥맛이에요. 이런 분들이 진짜 어른이죠. 존경합니다. 우리 엄마도 이런 분이 되셨으면.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가장 많이 연락 온 사람들이 예전 반찬가게 앞을 기웃거리던 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30대, 40대가 된 그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이모, 저 기억나세요? 초등학교 때 이모 반찬 먹으면서 컸어요. 한 남자가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얼굴은 기억이 안 났지만 목소리는 어렴풋이 익숙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이모가 집 반찬 나눠주셨잖아요. 그거 아직도 기억나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때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저는 그 메시지들과 방문객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노트에 적어서 가게 벽에 붙였습니다. 이모의 기억이라는 코너를 만들었어요. 손님들 눈에는 잘 띄지 않는 구석 자리였지만 저는 매일 그 벽을 보며 스스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내 밥이 누군가의 인생을 지켰구나. 그렇게 행복한 날들이 이어졌지만 진짜 감정이 터진 건 뜻밖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유리문을 두드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마산에서 올라온 모양이었어요. 엄마, 여기서 이모 누룽지 판다는 사람. 진짜 우리 엄마야? 문을 열어주자 아들이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사진들, 상장들, 그리고 신문 기사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거 다 엄마 얘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아들은 말없이 무릎을 꿇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엄마. 엄마가 뭘 할 수 있겠냐고. 내가 너무 많이 무시했지. 창피하다고 하고. 그 말을 들으니 묵직하게 눌려있던 감정이 가슴 한복판에서 터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 너희가 날 무시했어.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했지. 늙었다고 못 배웠다고 창피하다고 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말이다. 나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 사람들이 줄 서서 내 밥 먹으러 와. TV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나도 사람이야. 나도 꿈꿀 수 있는 사람이었어. 아들은 계속 울었고 저도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33년 동안 쌓인 서운함과 상처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 인생도 누군가에겐 자랑이 될 수 있구나. 나도 가치 있는 존재구나. 그날 밤 저는 가게에서 혼자 누룽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기계가 아닌 손으로요. 불 조절을 해가며 조심스럽게 앞뒤로 뒤집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솥에서 나는 고소한 냄새를 맡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하온이만 기억하면 안 돼. 이제부턴 내가 나를 기억해줘야지. 내가 나를 사랑해줘야지. 며칠 뒤 저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마산에서 함께 장사하던 시장 언니들 5명에게 창업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한 거예요. 각자 500만 원씩 총 2,500만 원이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였어요. 하루에 한 명씩 누군가에게 밥 한 끼 대접해 줄 것. 오키야, 이 돈 언제 갚지? 순자 언니가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갚지 마.
대신 언니도 누군가한테 이런 도움 줄 수 있을 때 도움 주면 돼. 그게 갚는 거야. 그 약속 아래 전국의 작은 이모 반찬들이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 하나, 대구에 하나, 광주에 하나. 각자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진 이모들이 반찬을 만들어 팔았어요. 1년 후 법인 통장 잔고가 2억을 넘었습니다. 과거 시장 골목에서 하루 3만 원 벌기도 힘들었던 제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하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건 달라진 제 마음이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보였어요.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말이에요.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했어요. 한때 절망 속에서 생을 마감하려고까지 했던 날에 제 자신을, 구청에서 폐업 신고를 하며 이제 끝이구나 했던 그날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별들처럼 제 인생도 다시 빛나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피고 연분홍색 꽃잎들이 바람에 날려 골목을 가득 메운 어느 날, 저는 다시 마산구청을 찾았습니다. 예전에 폐업 신고서를 들고 절망에 빠져 있던 바로 그 민원실이었어요. 이번에는 폐업 신고서가 아니라 법인 등기 부등본 사본을 떼러 갔습니다. 손에 든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주식회사 이모 누룽지 창원지점 대표이사 이옥희. 제 이름 석자가 제대로 박힌 첫 서류였습니다. 그 글자들을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민원 창구의 젊은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와, 대표님이세요? 이모 누룽지. 저희 어머니가 이 브랜드 완전 팬이세요. 매일 이모 누룽지 드시면서 이런 분이 진짜 어른이다 하세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한 손으론 창밖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생의 끝을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인생 다시 피기도 하네. 마치 그 꽃들처럼 말이에요. 구청에서 나와 향한 곳은 마산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남편이 계신 요양병원이었어요. 15년 동안 누워 계셨는데 최근 들어 놀라운 회복세를 보이고 계셨거든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침대에 반쯤 일어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말씀드렸어요. 어제부터 계속 깨어 계세요. 오늘 아침엔 밥도 혼자 드셨어요. 제가 다가가자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15년 만에 마주하는 남편의 눈빛이었어요. 흐릿하지만 분명히 저를 알아보고 계셨습니다. 오키야. 목소리가 가늘고 어눌하게 떨렸지만 분명히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나 기다렸지? 미안하다. 나는 너한테 늘 빚졌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15년 동안 혼자 짊어져 온 무게, 혼자 견뎌온 외로움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당신이 내 반찬 먹어줄 사람이니까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저는 그의 손을 꼭 쥐고 이마를 맞댔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가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밖으로 나가셨어요. 오키야, 너 TV에 나온다며? 신문에도 나오고. 우리 아들이 자랑하더라. 당신도 봤어요? 병실에서 매일 봤지. 우리 마누라가 그렇게 잘났구나. 몰랐다. 그날 저는 남편께 처음으로 이모 누룽지를 만들어 드렸어요. 병원 조리실을 빌려서 정성껏 누룽지를 눌려 만들고 김치찌개 국물을 부어드렸습니다. 이거 옛날 맛이다. 우리 막 결혼했을 때 내가 해준 그 맛. 남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날 오후 서울에서 하온이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이모, 이거 꼭 드리고 싶었어요. 상자를 열자 금박으로 새겨진 글귀가 보였습니다. 이모가 지켜준 밥. 이젠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 안에는 주식회사 누룽지 컴퍼니의 2대 주주 계약서가 담겨 있었고 제 이름으로 된 상장 주식 15만 주 증서가 정성스럽게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온아, 나 이런 거 받을 자격 없어. 고개를 숙이자 하온은 제 어깨를 살짝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모, 이건 빚이 아니라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모는 제 삶의 시작이에요. 평생 감사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30년 전 맨발로 누룽지를 받아가던 아이의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 작은 아이가 이제 제 인생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뒷바라지만 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 누군가의 희망이 된 사람이었어요. 1년 후 이모 누룽지는 전국 프랜차이즈 50호점까지 확장됐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국 곳곳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이모들이 반찬을 만들어 팔고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열리는 이모 반찬 아카데미에서는 새로 시작하는 분들에게 레시피와 경영 노하우를 알려드렸습니다. 60대, 70대 할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꿈을 키워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이오키 원장님, 저도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해드렸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 살아있는지예요. 우리는 아직 꿈꿀 나이예요. 그해 겨울, 저는 작은 에세이를 썼습니다. 이모의 밥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표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늦은 시작이었지만 가장 빛나는 계절이었습니다. 출간 한 달 만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전국의 중년 여성들이 공감하며 읽어주셨습니다. 서점 사인회에서 만난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책 읽고 용기 내서 작은 카페 열었어요. 제 나이 58살인데 늦지 않았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40년 만에 다시 그림을 시작했어요. 이모님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서울 1호점에서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문을 닫으려는데 한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뛰어왔어요. 이모님, 혹시 누룽지 하나만 더 주실 수 있나요? 우리 아이가 다른 건 안 먹고 이것만 먹어요. 저는 웃으며 따뜻한 누룽지 하나를 더 만들어줬어요. 그 아이가 두 손으로 꼭 쥐고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25년 전 하온이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가게에 불을 끄고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누룽지 하나는 밥이었고 손길이었고 이름이었고 지금의 나였습니다. 하늘에 대고 중얼거렸어요. 세상이 나를 포기해도 한 아이는 나를 기억해줬어요. 그 기억 하나가 내 인생을 다시 피워냈어요. 이제 저는 누군가의 이모가 아니라 저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오키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빛나게 말이에요. 그리고 매일 새로운 누룽지를 만들며 다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끼가 되어주겠다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겠다고요. 늦은 시작이었지만 정말 가장 빛나는 계절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열심히 살아온 모든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바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또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 달달달 인생여행을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하루 한번 운동 잊지 마세요.